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이공항 갈등이 점차 힘겨루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원희룡 지사는 어제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공항 공론조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공론조사, 꼭 정답은 아니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영역에 대해 비전문가들이 결정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공론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주권자들이 하는 게 가장 민주적이겠죠. 주권자는 비전문가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끼리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비민주주의가 아닐까요?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고유정을 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한 현 남편이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남편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유정 살인 사건 속보를 뉴스 브리핑에서 정리했습니다.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어제 단일 권고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강영진 검토위원장과 짤막 대담을 통해 5달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들어봅니다. 추자도 석산에서 수십 년 동안 자행되어 온 불법 폐기물 문제를 잇따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탐사 K에서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오늘도 시민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영상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지난 11일 이 시간에 전해드린 제주 광어의 위기가 KBS 제주뉴스 페이스북에서 큰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3,300여 명에게 전달됐고 50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때 국민 횟감으로 승승장구하던 광어가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왜 외면받고 있는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주 광어의 위기 후속 이야기를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 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를 소개합니다. 전 남편 살인사건 유가족이 피해자 아들에 대한 고유정의 친권 상실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친권 상실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친권이란 부모로서 갖게 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기르면서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자녀가 만 19살 성년이 되면 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친권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가혹한 체벌이나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인 경우 유가족이 고유정 측에서 친권을 통해 피해자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와 관련한 고유정 살인사건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피해자 전 남편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김포에서 발견돼 경찰이 감정에 나섰습니다.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며 고유정을 고소한 현 남편은 오늘 제주지검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소각장. 경찰들이 새까맣게 탄 잿더미 사이를 조심스레 헤집습니다. 이곳에서 발견해낸 건 다름 아닌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입니다. 경찰이 발견한 뼈 조각은 이번이 세 번째로 2cm 정도 길이의 40여 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훼손된 시신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했다는 제보로 시작된 전남 완도 회성에서의 전 남편 시신 수색도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고유정에 대한 살해 혐의에 대한 보강 증거 차원도 될 수 있고, 그다음 지금 유가족들이 뼈 조각 하나라도 좀 찾아서 장례 치를 수 있게 좀 해달라.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 유족은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며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법적 상속권자가 4살 아들이다 보니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자인 고유정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전 남편이 악착같이 모은 예금을 고유정의 변호사 비용으로도 쓰게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친권을 유지하는 것은 조카의 정서나 장래를 고려할 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인이 된 형님의 모든 권리는 제가 모든 것을 걸고 꼭 지킬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고유정이 살해한 것 같다며 검찰에 고소한 고유정의 현 남편도 고소인 자격으로 첫 조사를 받으며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새 국면을 맞은 상황.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공식 수사는 끝났지만 고유정을 둘러싼 여러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이공항 타당성 검토위원회가 파행 끝에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국토부와 제주도가 별도의 공론조사 없이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내일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놓고 충돌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지난해 9월부터 지금껏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검토위 활동으로 이 공항 설립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남은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일 예정된 이 공항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부터 충돌이 예상됩니다. 제2공항 반대위 측에서는 각종 의혹을 해소할 거라 기대한 검토위가 이 공항을 추진하기 위한 허울뿐이었다며 보고의 원천 봉쇄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원천 봉쇄할 생각입니다. 이 일을 반드시 저지할 거고요. 이 기본계획 자체가 우리 도민들이 하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2공항 찬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원희룡 도지사는 이 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원 지사는 곧바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제주도의 이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현미 장관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한 목소리로 이 공항 추진 의사를 밝히며 제2의 강정 해군기지 갈등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올해 3코스가 지나는 아름다운 표선면 해안가에 출처모를 폐수가 흘러들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반복되는 일이라는데 제주도가 폐수의 출처 찾기에 나섰습니다. 나종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에 띄는 올레 3코스 표선면 해안가. 아름다운 풍광은 잠시 해안가로 내려가 보면 갯바위 사이사이 온통 뿌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무릉덩이 속 돌멩이를 들어보면 하수구 찌꺼기 같은 부유물도 잔뜩 껴 있습니다. 어디선가부터 흘러나오는 물 위에는 거품이 잔뜩 껴 있고 물 색깔은 온통 탁하기만 합니다. 심한 악취까지 내뿜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수년째 반복됐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 다만 마땅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바로 길 건너편 전분공장 2곳을 의심할 뿐입니다. 정화가 안 돼서 바다로 방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생명체가 다 죽어가고 있고. 이에 대해 두 전분공장 측은 이미 수년 전 이 같은 논란을 막기 위해 조처를 했다고 설명합니다. 저희는 아예 원천적으로 배출 구멍을 아예 시멘트로 하다 막아버려서 우리는 올라가는 쪽이 배출수가 저쪽이 아니고 우리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나가죠 다시. 최근 민원을 접수한 제주도는 해당 폐수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분석을 맡기는 한편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제주대학교와 한라대, 국제대 등 제주 지역 대학 교수 100명은 선언문을 내고 제주도민들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결정 이전까지 제2공항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고 국토부에 촉구했습니다. 교수들은 또 원희룡 지사와 제주 국회의원, 제주도 의회를 상대로도 정치적 행보 대신 도민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일에 함께 힘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70대 할머니 대신 출입문을 열어주다 숨지게 한 33살 A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4월 중순 서귀포 시내 한 빵집에서 지팡이를 짚고 있던 할머니를 대신해 출입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던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차별 철폐를 위해 전국적인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진행 중인 기본급과 근속수당, 명절 휴가비 등을 포함한 임금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습니다. 제3회 코리아컵 제주국제체조대회가 오늘 한라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런던올림픽 도마 금메달리스트 양학선과 기계체조 국가대표 출신 여홍철의 딸 여서정 등이 출전하는 가운데 리우올림픽 여자 도마 은메달리스트 마리아 파세카 등 세계적인 선수들도 함께 열전을 펼칩니다. 제주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사업 선정에 따라 2022년까지 180억 원을 들여 유용 미생물 자원 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 테크노파크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부지 내에 3,0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질 지원센터를 건립하면 1,100억 원의 생산 유발과 79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단일 권고안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회의를 가졌지만 검토위원들 사이에 입장차가 극명했기 때문인데요. 이공항을 둘러싼 의혹과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강영진 위원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와 올해 모두 5달에 걸쳐서 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단일 권고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찬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는 평이 나오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측의 입장차가 물론 컸지만 그걸 재확인하는 데만 그친 건 아니었고요. 적지 않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공항 추진 측하고 반대 측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서 쟁점을 발굴하고 검토 확인하고 또 일부 의혹이나 쟁점은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풀지 못한 남은 쟁점들은 꽤 있긴 하죠. 그래도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최종 권고안만이라도 함께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고 도민 여러분들도 바라셨을 텐데 그게 좌절돼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로 봐서는 향후의 상호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이게 검토위로 해서 이 사안이 모든 게 종결되고 여기서 끝. 자, 이제부터 사업 전적으로 강행 이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긴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사실 첫 시작을 이렇게 했던 거고 앞으로 결국 도민사회에서 수많은 논의 또 이렇게 찬반 양측 앉아서 대화도 하고 협의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있게 될 테고요. 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종료가 됐죠. 이렇게 합의된 권고안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한 책임은 누구에게 크다고 보시나요? 일단 검토위원회는 찬반 양측이 동등한 당사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따지는 거 그렇게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긴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굳이 책임 이런 거 굳이 따지고 서로 비난하고 이러기보다는 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더 풀어가고 어떻게 도민 여러분들이 모두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지 그런 방안을 더 고민하고 의논하는 게 더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국토부 측은 검토 결과 사전 타당성 용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반대 측은 관련 의혹이 전혀 풀리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월 당정협의 결과대로 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에 반영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죠. 이 안마저도 국토부에서 거부했는데요. 이 국토부의 거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국토부로서는 또 고민이 많았겠죠. 일단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법 규정에 의해서 또 특히 제주도에서 초기에 요청해서 일단 시작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게 이제 여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에서 부담을 느껴서 아마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정책 결정에 반영하자는 건 저의 주장도 아니고 이전에 오영훈 의원실에서 주도해서 여당 정책위원회와 국토부 장관이 합의한 당정협의의 주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워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고 유감이기도 합니다. 네, 여론 수렴 과정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요구한 그 공론조사와는 또 다른 방법인가요? 예. 제가 제 위원장의 권고안으로서 제시한 거는 앞으로 네. 이 제2공항 문제 해결 방향과 관련해서 제시한 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제 도민 여론 조사라기보다는 도민 여론 수렴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 방향을 찾아보자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도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 사안에서 알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보 제공을 양측에서 균형 있게 충분히 하도록 하고 도민 여러분께서 이제 그걸 제대로 알고 의견을 형성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그걸 감안해서 이 문제 해결되도록 하는 게 일단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론 수렴, 여론 조사에만 맡길 수 없는 사안들이 꽤 있거든요. 원희룡 지사께서도 제 그 유튜브에서 그걸 강조하셨던데 지금 이 양측 간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중에 그중에도 아주 핵심이 현재 기존 공항을 확장해서 앞으로 필요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2공항 신설이 필요한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 핵심이 바로 ADPI 보고서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전문가들이 엄밀하게 검증을 해서 그 결과를 놓고 자 이러니 기존 공항 확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원자께서 그렇다면 자신부터도 굳이 이 공항 신을 필요 없다고 본다고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뭐 어떤 새로운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검증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이 뭔가 사실 확인이 되면 그걸 내놓고 도민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도록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두 가지 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민 여론 수렴 그리고 어떤 쟁점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 핵심 쟁점에 대한. 그리고 이걸 위해서 그동안 국토부도 노력했지만 앞으로는 특히 제주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주도의 역할을 또 중요하게 강조한 점이 제 중재안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앞에 이제 첫 번째 여론 수렴 과정에서 그게 결국에는 여론 조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론 조사만은 아니고요. 여론 네. 수렴에 할 때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론 조사도 뭐 그 중에 일부고 다양한 형태로 도민 여러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양측의 균형 있는 정보를 토대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뭐 다양한 형태로 여론이 어떤지 뭐 도민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네. 이게 이제 뭐 공론조사는 그 중에 여론을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공론조사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좀 더 총체적으로 여론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도민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거에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자 그런 거죠. 결국에는 도민에게 좀 더 이걸 네.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내일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최종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반대 측에선 강력한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입지 선정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동시에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한다는 게 절차적으로는 좀 맞아 보이지 않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 뭐 그동안 있었던 절차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논의하는 건 잘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뭐 내일 보고회 때문에 또 양측이 모두 초긴장 상태로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네.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제2공항 문제가 이미 저희 도민들 사이에서는 아주 첨예한 이슈죠. 그리고 찬반 양론의 대립이 굉장히 심한 상태고요. 따라서 법 규정에 의거한 행정 절차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측이 함께 인정할 수 있는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모든 게 행정 절차 특히 중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제주 제2공항 문제 제주 사회의 가장 큰 갈등 과제입니다. 제2공항 논란이 종지부를 찍지 못한 데다가 방향도 없이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 같은데요.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 대안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차원입니다. 우선 이제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대안인데요. 이 갈등을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도민들의 여론을 이제 수렴하면서 풀어갈지 하는 이제 절차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본질적인 내용상의 이제 대안을 찾는 건데, 현재 이 공항이 뭐 문제가 있다면 그럼 다른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성산 이 공항 말씀이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뭐 찾아보고, 정말 어떤 게 제주도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는 안을 찾아가야 될 텐데요. 내용적인 대안을 찾는 건 사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제 모색해야 될 일일 테고, 열린 자세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도민들의 여론을 가장 좀 정확하게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지 하는 방안도 찾고, 그 이전에 양측 간의 그동안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각된 또 어느 정도 논의된 이 쟁점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쟁점 몇 가지 추려서 그걸 어떻게 양측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뭔가 집중적인 노력을 투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제주도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검토위원장으로서 정부와 제주도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일단 특히 핵심적인 국토부인데, 과거 2014년, 2015년 이 사업을 추진할 때만 해도 도민들의 다수가 그걸 원해서 또 제주도 측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해서 이제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 지금 도민 여론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 사이에. 그런 특히 과잉 관광 문제도 제기되고, 뭐 환경 수용성 얘기도 나오고, 제주도 환경이 진짜 더 심각한 이슈가 돼서 도민 여론이 이제 지형이 바뀐 셈인데, 그래서 정부도 좀 곤혹스러운 상태일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정책 입장 이것만 고서지 말고 좀 더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도민들과 함께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 네네. 제주도 측의 더 적극적인 자세, 또 노력, 그리고 조정력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좀 관련 정보를 충분하고 균형 있게 전하기 위해서 한번 저희 7시 오늘 제주에도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저도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에 스튜디오에서도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기자들이 발로 뛰며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탐사K 순서입니다. KBS는 지난달 22일부터 추자도 석산에 대한 단독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취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환경 훼손 실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진 배경을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인희, 문준영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5월 초 탐사K 팀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제보 전화. 올해 초 완공된 추자면 종합복지관에 건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 취재진은 제보자와 현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제주시 그리고 자치경찰과 함께 추자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제보자는 자취를 감췄고 복지관 앞마당에는 취재진의 방문을 불편해하는 추자 면사무소 공무원들만 가득했습니다. 그 폐기물이 있다고 해서 판 적이 없었어요. 없어요. 그런 폐기물 매립 나오는 현장이 아니야. 사실상 취재를 이어가기 어려워진 상황. 그런데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석산에도 폐기물을 매립한 적이 있다고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계장님, 여기 석산이라는 데가 어디 맛이에요? 묵리신양 경계에 있습니다. 묵리신양? 네. 여기 하추자에 있습니다. 하추자 넘어가면은 다리 건너서 묵리 마을 지나서. 하나라도 단서를 찾기 위해 취재팀은 생전 처음 들어본 석산으로 향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높이 50m의 수직절벽. 안으로 더 들어가자 건축 폐기물과 낡은 굴착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채 굳지도 않은 시멘트가 사방에 버려져 있고 해양 생물의 보고인 조간대는 콘크리트와 시멘트가 점령했습니다. 복지관 불법 매립을 취재하다 더 심각한 현장을 마주한 순간입니다. 탐사K는 이곳 석산의 비밀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석산 일대는 생태와 경관이 뛰어나 제주특별법상 상대보전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석산은 1980년대 항만시설을 만들기 위해 파헤쳐진 뒤
추자도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사용될 레미콘 제조와 보관 장소로 불법 이용돼 왔습니다. 그것도 모두 공유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건설업체 관계자들도 인정합니다. 어디든지 가도 다 불법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추자에 내에서. 원래 하면 안 되죠. 원래 저도 그걸 알죠. 건설업체 두 곳이 마을회에 매년 임대료를 주고 석산을 이용해 왔는데 도유지 관리자인 추자 면사무소가 이를 30년 넘게 묵인해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980년대 그 신양강 건설에 따른 그 세기건설에서 그 석상개발 사용 완료 후에 지역 건설업체에서 레미콘 제조 및 그 건설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추자는 여건상 뭐 거기다 썰기 하는 건 없어요. 그나마 거기가 좀 마을에서 묵인을 해주고 합법은 아니지만은 조금 이해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한 40년. KBS 보도 이후 제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했고 불법이 그렇게 장기간 묵인되고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책임질 부분은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도 수사에 나서며 물환경보전법과 제주특별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보도 후 며칠 뒤 또 다른 제보가 왔습니다. 이번엔 석산 도로 아래 엄청난 양의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증언. 추자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굴착기로 직접 파헤쳐봤습니다. 폐콘크리트에 각종 건축 폐기물, 생활 쓰레기까지 공사 현장이 따로 없습니다. 파내고 파내도 끝이 없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15톤 트럭이 폐콘크리트와 잡쓰레기 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루 작업에서 나온 땅속 폐기물량은 어림잡아 수백 톤에 이릅니다. 왜 땅속에 이런 건축 폐기물을 묻었을까? 건설업체들이 불법 레미콘 제조를 위한 중장비 이동 통로를 만들기 위해 폐기물을 매립한 뒤 평판 작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야적하니까 이제 그 소프레를 기대다 깔아온 거죠. 그 위에다 길처럼 이렇게 만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돼요? 아유, 엄청나죠. 폐기물을 야적해온 건설업자는 폐기물을 정리하는 차원이지 매립은 아니라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수십 년 동안 이뤄진 점을 인정합니다. 전체가 다 이런 거예요. 똑바로 매입해서 다 이런다니까요. 이거 몇십 년 전 이거 놓고 보십시오. 어디가 오를 겁니까? 문제는 석산에서 나온 폐기물이 인근 부두로 옮겨져 또 다른 폐기물과 섞이는 등 추자도 곳곳에 방치됐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바닷속이 궁금해졌습니다. 끈질긴 탐사 K가 이번엔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입수 직후 무언가를 급히 건져 올리는 다이버. 추자 앞바다의 청정함을 보여줄 만한 무언가일 거란 기대와 달리 허연 시멘트 덩어리입니다. 석산에 야적하거나 매립했던 폐콘크리트가 바다 가득하고 바위 틈마다 레미콘에서 버려진 회색빛 시멘트 가루가 수북합니다. 바닥을 살짝만 건드려도 희뿌연 가루가 뿜어져 나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게와 고등은 물론 물고기 한 마리 찾기 힘듭니다. 이 상태로는 큰 파도 지금 다 날아가는 세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그 표시가 안 난다 뿐이지 미세하게 이제 이런 세면이 독성분들 때문에 우리 해초나 폐류나 이런 데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 크지도 못한 어린 소라들은 껍데기들만 나뒹굴고 전복들도 이미 생명을 잃어 석산바다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모자반들은 부유물에 뒤덮여 자연 그대로의 색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해양 생태계의 출발점인 조간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무단 배출된 레미콘 폐수와 날린 먼지 등에 뒤덮여 온통 회색빛입니다. 조간대의 대표 생물인 게와 고둥, 갈파래 등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갯바위와 조간대 사이사이에 생긴 물 웅덩이들도 확인해봤는데요. 이처럼 시멘트 가루가 그대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조간대 생물의 든든한 은신처인 돌들을 걷어낼 때마다 부패한 검은 물질이 나오고 냄새마저 지독합니다. 해조류는 물론 산호도 곳곳에서 죽은 채 발견됩니다. 주변에 있는 바다 환경이라든가 저서 안반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에게까지도 안 좋은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산호조류가 죽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취재진은 썰물 때 바닷물이 남아 고여있는 조간대 웅덩이, 조수 웅덩이에서 3가지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일반 바닷물과 부패 물질이 있던 바닷물, 시멘트 가루가 있던 바닷물 등에 대한 성분 분석을 전문 기관에 의뢰한 겁니다. 오염물질의 측정 기준인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경우 부패 물질과 시멘트 가루가 발견된 시료에서 일반 바닷물보다 최고 12배 높았고, 부유물질로 인한 오염도 역시 2가지 시료 모두 일반 바닷물보다 60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나가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부유물질이 40이라면은 지금 현재 그 측정된 수치는 112에서 116까지 이렇게 측정이 된 거로 봐서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패류나 해조류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일종의 영향을 줄 것으로. 갯바위물이 하수 배출수보다도 못한 상황에 이른 겁니다. 건설업체 측에서 뒤늦게 조간대 정화에 나섰지만 제 모습을 찾기엔 역부족입니다. 아무리 추자도에 레미콘을 만들 부지가 없는 상황이라지만 인구 1,800명이 사는 작은 섬에서 수십 년 동안 불법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질 수 있던 이유는 뭘까? 그 궁금증을 추적했습니다. 어둠이 짙은 추자도 부두. 대형 화물차 2대가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실어 나릅니다. 지난 3일 오전 탐사K 취재진이 추자도 석산에 매립된 폐기물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시의 협조를 요청한 당일입니다. 정확한 매립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시에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취재 정보가 바로 추자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됐고 해당 공무원은 건설업자에게 알려준 겁니다. 취재 내용이 새어나간 겁니다. 취재진은 오후 6시쯤 이 사실을 알고 추자면사무소 측에 운반 작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작업하지 말래놓고다 제가 50분 동안. 매립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팀은 이튿날 첫 배를 타고 바로 추자도로 향했습니다. 지난 3일 밤 하추자도 해경부두에 있는 CCTV 화면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추자면사무소에서 작업을 중단시켰다는 이날 저녁 6시부터 15톤 화물차 2대가 이튿날인 4일 새벽 1시 30분까지 7시간 넘게 석산에 묻힌 폐기물을 실어 날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4일 오전 7시가 되자 폐기물 운반을 재개했고 취재진이 추자도에 첫 배로 도착한 오전 10시 40분 직전에야 작업을 멈췄습니다. 취재팀이 화물차의 동선이 찍힌 12시간 분량의 CCTV 기록을 전부 분석한 결과 15톤 화물차 2대가 15분 간격으로 50차례 다녀가며 부두로 실어나른 폐기물량만 750톤을 넘습니다. 취재 내용을 공무원이 유출하자 업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폐기물을 파낸 겁니다. 업자도 연락받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 그냥 누구한테나 들었겠죠. 뭐. 들었으니까 안 듣고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취재 정보를 알려준 행정당국은 오히려 업자 핑계를 댑니다. 업자가 좀 겁나가지고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조금 더 치운 것 같습니다. 치운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원상 회복하는 데는. 행정과 건설업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CCTV 영상. 바로 지난달 14일 추자도 종합복지관 뒷부지에서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굴착기 한 대가 돌무더기들을 부지런히 걷어냅니다. 이 작업 도중에 인부 한 명이 굴착기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안전장비 등 준비 없이 다급하게 작업을 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런데 CCTV 화면에 여러 번 등장하는 검정색 옷의 이 남성.
취재진이 복지관 불법 매립 제보로 처음 투자도에 갔을 당시 모여있던 투자면사무소 공무원 가운데 복지관이 폐기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던 그 공무원입니다. 알고 보니 취재진이 투자도에 도착하기 이틀 전 건설업자와 이미 복지관 폐기물을 파내고 있던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주민 민원이 들어와 굴착기 작업을 했을 뿐 KBS 취재 전에 미리 손을 쓴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할 수 없는 상대보전 지역에서 행정의 비호 아래 석산을 훼손하며 레미콘을 제조하고 불법 폐기물 야적의 폐수 배출까지 청정 환경을 무참히 파괴하면서도 철저히 감출 수 있었던 석산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건설업자들의 불법과 이를 묵인한 행정당국, 애써 외면한 마을 주민들. 골맞던 상처가 터진 만큼 당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새로운 투자도를 만들기 위한 의식 전환이 대책 마련의 출발점입니다. 탐사K입니다. 현재 해안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 산지에도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는데요. 밤사이 비는 모두 그치겠고 내일 오전까지는 흐리겠지만 오후부터 대체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내일까지 남부 지역과 산지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 분포를 보이며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밤에는 기온이 다시 내려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은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18에서 19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겠고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 맑은 날씨 속에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토부가 내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반대 측이 강력한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라 파행이 예견되는데요. 제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시작했을 제주 제2공항 사업. 이쯤 되니 이 질문이 내내 머릿속을 맴돕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국책 사업인가요?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